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들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항상 놀러 오시던 정명섭 작가님께서 오늘 다른 데로 놀러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준규 기자님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특별 패널로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도 처음 오시죠, 오늘. 네. 그죠? 저희 오늘 다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사실 최근에 가장 핫한 소식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지난 13일이었죠. 새벽에 이스라엘이 전투기 200여 대를 동원해서 이란의 핵 군사시설을 공습을 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군 참모총장,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핵과학자 같은 군 관계자들이 사망을 했고요. 이에 이란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미사일과 드론을 수백 기를 사용해서 공격하면서 응수를 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대규모 미사일 드론전이 펼쳐졌는데 네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 모사드, 특히 정보기관은 분명히 지금 이란이 핵 개발이 끝났고 그 핵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 예전 같으면 핵과학자를 이렇게 뭐 한두 명 정도는 이제 뭐 AI 장비를 가지고 정확하게 암살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은 이제 그걸 넘어섰다고 보고 네. 아예 그 핵 능력 자체를 없애려고 한 거죠, 이란에. 아예 그 기지 자체를 기지랄지 이제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네. 그런 개발 능력 자체를 없애겠다 이렇게 그냥 아예 판단한 거죠. 싹을 없애버리겠다. 예. 그러니까요. 이란이 정말로 근데 핵 무기를 만드는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커진 거예요? 핵을 그렇게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하려면 그 고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고 네. 한 60% 정도 이상급의 고농축 그 우라늄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408kg 정도 확보했다. 408kg 정도. 예. 근데 408kg면 딱 와닿질 않는데 네. 그 정도 얻으려면 일단 국가적 단위의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고요. 아. 포로도 같은. 그리고 그 정도면 핵탄도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죠. 10개? 보통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한 40kg 정도 그 정도 들어가죠. 필요한데 네. 400kg가 넘으니까 9개에서 10개 정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사실 이스라엘은 1980년대에도 이 핵 발전소의 핵 시설을 공습한 적이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래요? 공습을 해야 하는데 네. 이번은 아주 상당히 대대적으로 그냥 뿌리를 뽑겠다고 나선 거죠. 굉장히 직접적이면서도 정면적인 군사 충돌이 이제 이란까지도 가세를 하면서 펼쳐졌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이준 기자님 얘기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80년대일 거예요 아마. 그 이라크도 비슷하게 핵 개발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40년 전에. 오시리크 그때 원자력 발전소를 공군력을 동원해서 타격을 했었거든요. 오. 사실 이게 엄밀히 따져보면 이번이 이제 핵 개발 혹은 핵무기와 관련된 네. 두 번째 이제 공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문가분들한테 이게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스라엘은 그런 독트린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핵 보유국으로 많이 봅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로 많이 보는데 자기 외에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약간 군사적인 독트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라크를 한번 때렸고 이번에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이제 농축 우라늄을 대량으로 지금 한 400kg 정도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 정도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 외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다른 기술들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봤을 때는 아 이거 잘하면 얘네들이 레드라인 넘겠는데 싶으니까 이제 때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국내 정치 상황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저런 말도 많고 부패 관련된 스캔들도 있고 그다음에 연정도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타이밍이 되게 절묘했어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하면 6월 13일인데 네. 마침 그 전날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깨졌어요. 네. 그러니까 틈이 생긴 거죠. 그 사이에 그냥 전격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허를 찔렸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휴전했잖아요. 네네. 지금 이란군의 방공망이 거덜이 났어요. 지금. 이게 휴전이 맞는지 싶기는 네, 한데. 약간 그런데 네.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이란군의 방공망이 거덜이 난 상황이라 그렇죠. 아주 재밌는 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벌이면서 지금 3년 정도 돼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을 정리를 못했어요. 러시아가. 아.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한 방에. 이란의 방공망을 48시간 내에 무너뜨렸어요. 그러네요. 작년에도 보시면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군이 계속 이란군의 방공망을 때렸거든요. 근데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 천궁2 미사일 하나가 시스템이 하나 날아갔다. 네. 바로 못 나와요. 아. 그거 다시 만들려면 꽤 걸려요, 시간이. 아. 작년에 우리가 방송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아이언돔 별론데?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란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그냥 박살났죠. 그러니까 지금 그 휴전하기 전날 제가 좀 의미심장하게 봤던 게 뭐냐면 네. 지금 테헤란 안에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테헤란에 보면 그 이제 지금 이란 당국과 약간 반대되는 사람들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형무소가 하나 있는데 그 형무소 정문을 정확하게 뽀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핵시설, 군사시설 때리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니네 정권이 날아갈 수가 있어. 이제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좀 이제 보내니까 이란도 백기를 든 거죠, 이제. 이란은 지금 굉장히 조금은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미국이 또 가세를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이제 미주리주 기지에서 B2 폭격기 6개를 띄워서 총 7대입니다. 7대예요. 네, 총 7대를 띄워서 네네. 무려 37시간을 날아가서 GBU-57 벙커버스터를 폭격을 하면서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을 이제 파괴를 했습니다. 이게 또 네네.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실전에는 처음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이제 벙커버스터가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이 큰 게 이번에 처음 쓰인 거죠. 큰 GBU-57이라고 사이즈가. 네. 제일 큰 놈인데 이게 처음 쓰였고 GBU-28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몇 번 쓰인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금 포로도 제일 문제가 된 핵 재처리 시설 거기 12발 그다음에 나탄제 2발 투하했거든요. 위성 사진 보면 그냥 뭔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냥 평지가 있었는데 됐고 없어요. 정확히 그 중요한 이 터널이라든가 이런 거에 네. 구멍이 뻥 뚫려서 내부 시설은 완전히 부서졌음을. 근데 거기에 반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 전날인가 전전날에 이란군이 대량의 트럭 행렬을 가지고 안에 있는 핵 시설을 그 재처리 시설하고 네. 우라늄을 900m 정도 떨어진 곳에 옮긴 걸로 보여요. 알고 있었나? 뭐 제일 때리려는 건 기억을 저 했겠죠. 그러면 이게 핵 시설을 파괴는 했지만 우라늄이랑 핵 중요 시설들은 살아남아 있는 그럴 걸 수도 가능성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그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십 그러면- 대 트럭이 이동하는 게 그 찍혔어요. 그럼 이건 이동에서. 약간 전략 실패 아닌가? 핵 시설을 꼭- 파괴하는 게 목적이 꼭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옮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6월 13일에 공습하면서 핵 개발 시설들 많이 때렸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난제가 바로 이 포르도 시설이었어요. 왜냐하면 포르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안반 아래 70m 아래 이 농축 우라늄 시설하고 원심 분리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관 시설이 있었는데 닿으면 한 100m 밑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외국에서도.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B2 폭격기 6대가 이 포르도 시설을 때리는 데 동원됐거든요.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바로는 이제 입구를 때리지 않을까. 그래서 입구를 때려서 아예 이제 못 나오게 매몰시키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 했는데 네. 잘 보니까 이 포르도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하 시설의 한계가 그거예요. 지하 시설은 지금 뭔가 공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거기 움직이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뗀 데를 보면 이게 비밀 환풍구 시설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와. 이 GBU-57 맙 네. 요거를 6발씩 2번 쏟아부은 거예요. 12발을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요? 2003년 이라크전 때 음. 사담 후세인 제거한다고 이제 B2 폭격기가 바그다드 주변에 대통령궁을 그때도 한번 폭격을 했었는데 이제 아까 기자님 얘기해 주신 이제 GBU-28 그게 이제 GPS로 유도되는 게 하나 있어요. 개미라는 그런 또 벙커버스터가 하나 있어요. 네. 어울린다. 네. B2용으로 만들었던 건데 네. 이걸 어떻게 했냐면 2발을 순차적으로 시찰하고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이 대통령궁으로 팡 파고 들어간 다음에 지하에 박혀서 터지고 또 한 발이 들어가서 이제 지하철을 파괴하는 그런 걸 과거에 한번 했었어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네. 겁니다. 근데 정밀 이번에는 그래요. 이번에 이제 2가지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GBU-57 맙이 사실 이제 미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0여 발밖에 안 되는데 12발을 썼죠. 다 썼네. 그 다음에 어이 그래요? 두 번째로 기록 세운 게 B2 폭격기가 이렇게 단일 공습으로 이렇게 많이 투입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 7대가 동원이 됐으니까. 그럼 미국에서도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폭격을 한 이유가 핵을 개발할까 봐? 그렇죠. 이제 그 13일 날 공습하고 나서 네.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미국 공화당의 개입주의자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들어가야 된다.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 저도 13일이라고 생각해요. 48시간 만에 이란의 방공망이 무너진 걸 보면서 네.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거는. 왜냐면 방공망이 다 박살났으니까. 땅에 주기된 건 아니었고 플라이 패스 비행장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에어타투였던 데가 이제 페어포드 공군기지라고 2차 세계대전 때 메트로 B-17 브리핑 때 나왔 그 B-17 폭격기 운용되던 그런데 지금도 뭐 전략 폭격기 거기 이제 미국 전략 상주하기도 하는데 들어오는데 B-57이 이게 전폭이 57m예요. 57m 그러면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보통 그게 지금 보면 아파트 한 10여 층 전쟁 나면 지하 벙커로 숨으면 돼. 네. 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완전 그냥 구멍이 뚫릴 정도로 지하를 뚫어버린 거니까 그렇죠. 이제는 지하도 안전하지 않으면 전쟁 나면 우린 어디로 숨어야 되나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 타겟이 있는 곳이라면 절대 네.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어디 조용히 한적한 시골로 가면 모르겠는데 그런 중요한 뭐 군사 시설이나 네. 뭐 중요 인물이 있는 곳 근처에 아예 접근도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이제는 그냥 24시간 공격권이 됐습니다. 그래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벙커버스터가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현무5라는 벙커버스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미국의 벙커버스터의 위력은 이번에 확실히 좀 증명이 됐잖아요. 네네.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현무5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현무 우리가 5가 더 세? 훨씬 더 강력합니다. 든든하다.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도 뚫리면 우리도 뚫어야지. 그렇죠. 우리만 뚫릴 순 없잖아요. 특히 이 벙커버스터 사용 소식에 그 북쪽의 누군가는 굉장히 불안해서 그럴 수 있죠. 좌불안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더 세요? 현무5가? 일단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 투하에서 음. 정밀 유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유낙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현무는 말 그대로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가서 미사일처럼. 최고 속도 마 10 정도의 속도로 날다가 물론 종말 속도는 그거보다 좀 느려지지만 네. 36톤 무게 그런 게 물론 탄두는 그거보다 좀 가볍습니다. 그게 가벼운데 더 빠르게 날아가서 내려 꽂히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날아갔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 부서지겠죠. 않을까요? 한 몇 미터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 현무 5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스펙이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스펙이 공개되지가 않아서 추정이 있는데 현무 4가 콘크리트 15m야 한 흙 150m 정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벙커버스터보다도 더 위력이 강력한 거거든요.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 한 100m 정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100m. 80에서 100m 정도인데. 우리 현무5는 더. 현무 4가 한 150m 아니냐 보고 있는데 지금 현무 5 2로 가면은 네. 이건 추측인데 진짜 200m에서 250m까지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피해 이제 도달거리. 그래요? 근데 미국의 벙커버스터는 이제 폭격기 그렇죠. 형태인 폭격해서 거고. 폭탄이 이렇게 투하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한국에서는 미사일인 지대지 거고. 미사일로 이렇게 탄도를 그리며 날아가서 꽂히는 거죠. 우리는 왜 미사일로 만들었을까요? 결국 그건 대형 폭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GBU-28이라는 벙커버스터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걸 만들어서 걸프 때 처음 썼고 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에만 팔았어요. 근데 그래요? 이것도 사실 이제 운용하는 전투기가 F-15급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F-15를 운용하지 않는 나라들은 이걸 달 수가 할 없어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군이 지금 한 3종류의 벙커버스터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제일 큰 게 GBU-28이고 그 다음에 이제 GBU-24 BLU-109 탄체를 갖고 있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제 FA-50용으로도 벙커버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들여온 MPR-500이라는 좀 작은 게 있죠. 그게 이제 제이담에 달아 쓰는 건데 한 콘크리트 1m 정도를 이제 관통해서 터지는 방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갖고 있는 게 사실 현무5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 국군의 날에 나왔던 거는 아직은 벙커버스터 기능이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없고 대신에 평양을 일종의 초토화 시켜버리는 개념으로 이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무5도 추후 업그레이드형이 나올 예정이에요. 6? 그러니까 현무 5-1, 5-2, 그래요? 5-3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저는 군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작년에 나왔던 그 현무5도 벙커버스터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탄두 중량이 한 8에서 9톤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길이를 보면 대략 미국의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랑 거의 비슷해요. 크기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낙하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쑥 들어가죠. 그냥 우리나라 거는. 우리는 그치 마 10이니까. 네, 이게 쑥 들어가는데. 네. 근데 이제 GBU 57도 그렇고 지금 현무5도 만약 벙커버스터로 만다 그러면 대부분의 탄두 무게는 탄체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GBU 57을 잘 보면 13.6톤 가운데 이 가운데 이제 폭약이 들어가 있는 양은 한 2.4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무거운 탄체예요. 그래서 현무5 그렇게 계산해 보면 네. 8, 9톤 따져보면 실제 폭약의 양은 한 1톤이 될까 말까 할 텐데 문제는 GBU57도 폭약이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열 압력탄을 그 안에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뻥뻥뻥 뚫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열 압력탄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열 압력탄이 뭐냐면 아주 미세한 폭발 불마를 확 뿌립니다. 눈에도 잘 안 보여요. 확 이제 지하철로 확 퍼진 다음에 네. 점화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뻥 터지면서 열과 압력으로 지하철물 다 부셔버리죠. 불씨를 이렇게 쫙 네. 뿌려놓고 부셔버리죠. 아. 근데 우리도 아마 이제 현무5 벙커버스터 기능을 간다 그러면 한 8톤 가운데 8, 9톤 가운데 한 1톤 미만은 그런 열 압력탄을 집어넣었을 거로 좀 추정이 되죠. 네. 러시아가 또 유사한 열압력탄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쓰면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노출된 공간에서 참호선 같은 데 폭발시켜도 네. 싹 전멸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무5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에 그런 열압력탄까지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큰 피해를 그 포감만 가지고도 그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않을까. 무서운 무기네요. 그럼 이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고 한국도 현무를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도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제 탄도미사일 벙커버스터를 사실 처음 시작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아 중국. 네, 그러니까 동펑 15C, 동펑 16이 왜냐면 이제 대만이 네. 저도 이제 대만에 이제 친구들 많은데 군사 잡지 편집장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 취미가 뭐냐면 그런 이제 방치된 대만군의 지하시설을 찾아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만 그래요?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애가 있어요. 우와. 그래서 한번 가서 보여줬는데 야, 네.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다 때려 부셔야 되니까 탄도탄 미사일 겸 이제 안에 벙커버스터 기능을 내장한 거를 만들었고 네. 한국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했고 네. 사실은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GBU 24 정도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BU 28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미국 3개국밖에 없어요. 다 미국 거네요. 네. 57은 미국에만 있는 거고. 미국만 갖고 있고. 근데 지금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걸 봤잖아요. 미국이 군사작전 하기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미국 같은 전문가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방공망 뚫렸는데 그냥 GBU 57, 1030 수송기에서 떨구면 된다. 그 방법도 있죠. 네, 그 방법, 1030으로 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카고도어에서. 향후에 아마 이스라엘이 미국에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도 네. 사실 이제 탄도미사일 기술이 상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슷한 거 만들 수도 있죠. 우리 같이 현무포 같은 거 하나 만들 수 있죠. 20여 발 중에 12발이 제대로 꽂힌 거 보면 분명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골프에 비유하면 그러니까 홀인원을 6번, 두 번에서 6번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저도 딴 데 나가서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골프 홀인원을 이렇게 2발씩 6번 한 거다. 네. 이제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러시 이제 딱이다. 딱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했고 여기에 미국도 개입을 하면서 긴장이 고조가 됐습니다. 이번에 투입되었던 벙커버스터라든지 다양한 전략 무기에 대해서 오늘 주목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국의 현무5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사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무기 진화라든지 뭐 평화를 위한 억제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같이 안녕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